저희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 두 분께서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정이 있는 교육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가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가 있고 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예술원에서 가장 현재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저희가 총 3손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학년 정도까지 대략 이갈이가 되는 정도까지를 아이들이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한 5, 6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이제 감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정도부터는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인 과정이 아주 배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이가 지금 키우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그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고, 그 시기에는 뒤에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교육을 미리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두드려서 끌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조금 시행착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너무 일찍 글을 배우거나 또는 생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몸을 잘 준비해야 돼. 우리가 평생 요새 한 100년 정도는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년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몸이 한 7, 8살에서 다 준비가 끝나는데, 그 시기를 못 기다려줘서 100년 동안을 그 몸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방향으로 몸과 감성과 가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과 머리에 해당하는 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아이가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전한 돌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안전하다는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까 이제 생각이 되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은 상처나 또는 작은 다침 또는 작은 다툼 정도는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말하자면 예방주사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큰 상처가 되지 않는 수준의 환경을 준비를 하고, 그 환경 안에서는 가능한 한 절제 없이 지내다가 아이가 조금 거칠게 움직이다가 다치면, 아, 이런 건 내가 다치는구나. 그래도 이 안전한 공간에서 그거를 체득을 하고 밖에 나갔을 때에 오히려 안전하게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형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학년 정도 아이들부터는 이제 감성 교육이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술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런 내용은 좀 보여드릴 텐데, 조금 전에 두 분 선생님께서는 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이 몸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의 의지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예술교육도 좀 포함이 되죠, 사실은. 충분히 기다리고 아주 긴 과정을 꿋꿋하게 참아냈을 때에 아이들한테 드디어 의지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생긴 의지는 평생을 가져가게 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갔을 때에 이제 학습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그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머리에 해당하는 교육인데요. 이 지적인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씩 하고는 있지만 오로지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주입한다거나, 그래서 그 지식 위주의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필요로 할 때 제공해 주는 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육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에 균형 잡힌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교육예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풍나무 교육예술원이 교육과 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이
예술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품고 있고요. 그러한 취지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커리큘럼 중에 이제 몸을 위한 교육을 보면 만학놀이, 텃밭가꾸기, 자유놀이, 뜨개 수업, 손바느질, 벨리티 체육,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과정이 있고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가슴을 위한 교육은 이제 합창, 리코더 1학년 1학기 때까지 했었죠. 그다음 피아노 노래 만들기 등 음악 활동,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저 뒤에 있지만 습식 수채화, 형태 그리기, 종이 공예, 또 생투의 미술, 예술가 활동. 예술가 활동은 조금 낯서실 건데요. 미술 쪽에 이제 분야이긴 한데 정해놓지 않은 상태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은 한 10몇 시간 걸리니까 15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보시니까 댁에서 가족 도시면 보시면 대충 이런 거보다 하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위한 교육인데요. 국어 활동, 제가 학습이란 말을 가능한 한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봤을 때 공부 이런 느낌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라는 느낌이 안 들게 국어 활동, 영어 활동, 또 수학 활동, 창작품 쓰기, 동화 듣기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함께하던 사람들하고 만날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꼭 30년 전 얘기만 해요. 20년 전 얘기.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 그때 참 좋았잖아. 지금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벌써 나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그 추억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4세까지인가 5세까지 그 엄마하고 아주 소중한 추억을 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조금 힘들게 부모님하고 힘들게 자란 아이, 그래서 추억이 별로 없는 아이가 나중에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달라진다고 그래요. 정말 힘들고 힘든 경우인데도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결코 극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좀 심한 단어를 제가 떠올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을 대략적으로 이제 훑어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즘 워낙 화두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 싶어요. 머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여러 저기 부모님들이나 저희나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짝 비켜서 잘 누리면서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많이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나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그 친구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5년 이후면 정말 많이 달라진 세상을 볼 것이다. 또는 10년 정도면 충분히 달라진 세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0년 전, 대략 30년 전쯤에 보면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없었죠. 한번 돌이켜 생각, 30살은 다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나실 것 같아요. 30년 전쯤, 그러니까 한 80년대 중반 정도? 그래서 90년대 사이에는 각 집안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있어도 하드디스크가 20메가, 20기가가 아니고 20메가, 40메가 정도면 대단히 좋은 컴퓨터, 거기서는 14인치 칼라 모니터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되게 충분히 큰 화면과 충분히 좋은 컴퓨터에다가 그 당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스마트폰을 갖고 살면서 이런 아이들도 안 가르쳐줘도 주무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됐죠. 불과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건데 저는 인공지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던 기계들,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가전제품들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시를 해야 움직이는 물건이었어요. 자동차도 내가 조작한 대로만 가죠. 내가 조작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가면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짜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그대로 동작하도록 현재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보편화가 곧 될 건데요. 되면서 스스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까지도 인공지능이 하도록 하는 세상이 이제 곧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인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키워드를 총 3가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 3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인공지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고, 사물인터넷은요, 빅데이터하고 보통 이 결합이 돼서 많이 움직이게 돼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결합돼서 움직이는데, 사물인터넷은 거의 모든 사물, 그러니까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싹 통틀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신된 결과를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서, 예를 들어 오늘 댁을 가요. 그러면은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냉장고는 알아요. 바코드를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마트에서 샀던 물건이 냉장고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레시피가 나와요, 화면에. 나는 그렇게 조리를 하면 되는데, 요새 조리하는 로봇 나온 거 아시죠? 아세요? 인류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하는 레시피를 로봇팔을 이용해서 주방에 설치를 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이미 나와 있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러면 세계 각국의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 만들어준 요리를 내가 재료만 준비해주면 실제로 불 앞에서 로봇팔이 요리를 해서 딱 내줘요. 플레이팅까지 끝내서.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빅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를 잘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딱 가면 거기에 착 떠요. 당신 여기 있는데 맛집은 이런 게 있어. 내가 쿠폰을 보내주니까 이걸 써. 하고 문자가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후식 먹을 수 있는 집을 또 날라와요. 예. 안 가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해요.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와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제법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3D 프린팅, 요새 거의 장난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댁에서 쓰고 계신가요? 안 쓰고 계신가요? 거의 장난감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 장난감으로 지금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참 재밌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무인운송수단 드론을 이용한 택배 얘기는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제 로봇공학. 예. 로봇을 요새 메이커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이 메이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물건은 내가 만들어서 쓴다 하는 식이에요. 예전에는 나무로 많이 했었으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나 그런 간단한 보드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 기술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측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로봇들을 대체를 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일자리나 일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청소기가 하죠? 근데 걔가 이제 지 혼자 다니면서 할 거예요. 네. 정말 지 혼자 다니면서 할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지금 같은 것도 수준 낮은 애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신노동 일자리,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이런 법관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신노동을 하는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바둑까지 그렇게 잘 두는 친구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금, 회계 기사를,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된 기사는 요새 다 사실 인공지능이 쓰고 있다는 거 혹시 모르시죠? 다 쓰고 있대요, 이미. 우리나라에 쓴대요. 뉴스의 상당 부분을 그냥 키보드 몇 개, 몇 월 며칠, 누가 게임해? 이렇게 해놓으면 인공지능이 싹 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올리겠죠, 이제. 지가 검색해서 하겠죠. 이미. 그죠? 조추첨이 끝나면, 월드컵의 조추첨이 끝나면 알아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괜찮대요, 내용이. 예,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국의 대부분의 그 유수한 언론 매체들은 인공지능들이 다 지금 기사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신노동하는 쪽의 일자리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그럼 사람은 뭐하고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일을 해서 나오는 재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좀 걷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무상으로 좀 배급하는 형태. 그래서 사람은 놀려서 먹고 사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겠죠. 지금도 이제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준다고 하고, 노인들 기초연금, 기초수당 준다고 해서 몇십만 원이지만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인구한테, 전 국민들한테 되고,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런 경우도 많죠. 실직했다고 이제 주는데 취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감성의 기초를 한 조금 이런 예술 관련된 부분이나 또 창의성 관련된 부분들은 기계들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걸 학습을 해서 거기서 도출을 하거든요, 결과물을.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 또는 행동은 잘할 수 있지만 전혀 선례가 없었던 것들을 유출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직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걱정만 하고 살 것이냐. 1차, 2차 산업혁명이 주로 이제 생산력에 관련된 산업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산업혁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늦었지만 한 발을 디뎠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라고 조금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발을 담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 2, 3차 혁명, 1, 2, 3차 혁명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1차 혁명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이럴 때 뭐 장영실이 뭘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아주 천하다 하고 배척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전기기관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2차 산업혁명도 전혀 우리가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나라도 발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됐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현재 하고 있는 기존 교육을 한번 봤으면 싶어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식 위주의 지식과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능을 또 쳤잖아요. 다 지식을 확인하는 거죠. 그 지식과 암기 위주의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반복해서 연산하거나 또 반복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역할을 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 중심의 교육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산업에 맞춰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10년 뒤면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 교육이 타당한 것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향후 필요한 가치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AI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나 감성의 이런 부분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커지면 또는 눈꼬리 올라가면 아 화가 났구나.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났구나까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화가 났으니까 그 화난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인공지능들은요. 사람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조합하는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없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영감 모르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경쟁을 했다 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하고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보신 기존 교육 틀 있죠. 그 안에서 그렇게 지금 배워서 과연 인공지능과 로봇하고 붙었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식, 연상, 그죠? 예, 수많은 데이터야 기억하는 것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교육예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충분히 그런 인간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년 전이었지만 3년 반 전이었지만은 잘 맞춰오고 있다 현재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새로 도입할 교육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4차 산업교육이라고 제가 이름 우선 붙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1, 2, 3학년 같은 경우에 3D 프린팅 관련된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수공예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결과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과정 중심으로 할게요. 그래서 1학년은 주로 평면과 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림으로 그리기, 디자인하는 거. 그게 어떻게 3D로 프린터로 연결될 건지 너희들이 3D 프린터를 이제 배우는 거에 한번 알고 안 할 거예요. 그걸 알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2학년 같은 경우는 평면 작업을 했던 걸 기준으로 입체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촬영이나 지점토나 종이를 가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게 돼요. 3학년이 되면은 이 앞에 했던 역할들을 사실 다 하게 돼요, 3학년들은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그리고 1학년도 빠르겠죠, 움직임이. 지점토나 종이를 같은 거로 만들어 보고 나중에 컴퓨터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를 보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제가 옆에서 좀 돕긴 할 건데 3D 프린터를 실제 출력을 해보는 일을 할 거고 1, 2학년들은 그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제가 대신 출력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인데 나는 그림 그리더니 뿅 나왔네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로 설명은 안 할 거지만 아이들은 알 수 있게끔. 3D 프린팅의 원리는 그래요. 그 뜨거운 노즐에서 재료를 녹여서 0.1 내지 0.2mm 정도 두께로 계속 쌓아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입체물이 되거든요. 평면도 조금 도톰하게 만들면 입체물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아마 그런 거를 주게 될 것이고, 뭐 이제 2, 3학년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쓸 프린터는 이거고요. 구입은 완료했는데 오늘 행사 때까지 제가 바빠서 조립을 못했어요. 이제 제가 조립을 할게요. 예, 가성비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장만하고 싶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 비싸지 않아요. 정말 얼마 비싸지 않아요. 가격은 말씀 안 드릴 건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하게 한 끼 식사하시는 비용 정도? 오, 그죠. 예. 거기다 컴퓨터는 있으시니까 문제는 다루는 게 좀 어려워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4, 5, 6학년들은 로봇 교육을 제가 좀 시켜볼까 싶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로봇 교육을 제가 좀 봤어요. 그 이제 고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로봇 교육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또 교재 좀 갖고 와봐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그렇구나 알았어요. 돌려줬는데 요새 코딩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코딩이라는 말은 안 찍으셔도 돼요.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통째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코딩이 저는 이제 막연히 코딩 교육해서 제가 하고 있는 코딩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짜서 컴퓨터를 일을 시키는 거로 저는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코딩보다는 저는 알고리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보통은 알고리즘을 먼저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무 재미없고요.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 교보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 교보제를 이용하면 어떤 형태든지 조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지를 처음에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팀별로 할 겁니다. 일단 4, 5, 6학년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리더는 6학년이 아마 되겠죠. 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 건지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결정을 하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좀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설계를 하고 조립을 하면은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또 뜯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나 모터들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 보는 거죠.
잘 움직이네. 그럼 여기 뭘 달면 될 것 같아. 그럼 서로 언어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이 센서를 어떻게 하면 얘가 동작할 것인지를 또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짜나가는 약간 역순서로 제가 좀 진행을 한다 싶어요. 그게 실물이 없는 가상의 세계는 아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직접 만져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라고 토론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 코딩도 간단한 형태의 코딩인데요. 이 전 과정을 뒤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짧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로봇 동작을 다 점검을 하고 팔만 점검을 하고 다 점검을 한 다음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디버깅이라고 프로그램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을 하게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거를 잠깐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교보제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홍보 영상으로 제가 받아준 거예요. 이거는 가장 잘된 상태죠.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발로 걷는 게 참 힘들어요. 재밌겠죠? 단계가 됩니다. 근데 직접적인 코드는 안 쓰고요. 블록 단위로 된 거를 저렇게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저것만 지금 동작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분야별로 부분을 저렇게 각도를 옆에서 조정하면 지금 움직이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을 하게 됩니다. 하면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뭘 물건을 짓는 로봇을 지금 만들어 둔 거죠. 버튼 누를 때마다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번만 누르면 집에 가서 찾아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것도 가장 잘된 예입니다.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로 있는데 멍멍이네? 멍멍이가? 멍멍이가? 뛸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보제들을 보다가 일본에서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는 교보제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마 지금 곧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잠깐 좀 접촉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개인으로 직접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예, 국내에 이제 또 이제 에이전시가 있어서 제가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한 몇 세트 정도를 제가 사놓고 그 그룹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까 3D 프린트보다는 좀 더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다가 꼭 집에 장만해놓고 싶으시면 아이가 충분히 숙달이 됐을 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구입처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늘상 주장하는 바인데 내가 받은 교육대로 아이를 교육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교육은 이미 지나간 교육이고요. 그대로 아이들이 살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발생을 처음에 저희가 3학년까지만 하고 끝 하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3학년이 4학년이 되고 4학년이 5학년이 되면서 잘 다니고 있는 아이를 너 이제 그만 다녀야 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드디어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6학년들은 특별히 한 11월 정도에 제가 졸업여행을 일본으로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바람을 좀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랑 그 일본어 공부도 간단한 회화지만 좀 하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회화를 좀 하고 해서 갔을 때 조금 말 한마디라도 좀 띄고 왔으면 많이는 못해도 하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엄마들도요? 아, 그거는 저게 여행사 통해서 가시는 건데 애들이 혼자만 나가보는 경험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이 경험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4학년 때부터 내보냈어요, 밖으로. 예, 나가,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들어오고 막. 예. 그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요새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만약 일본을 제가 데리고 가게 되면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요. 그래서 멀리서 뭐 해봤고 이제 지가 지네들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 주거나 저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거리에 서 있을 거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될 거예요. 우리 애들은 될 것 같아요. 예, 하도 똘망똘망해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계획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15분 약속으로 한 30분 돼버렸네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다 그죠? 32분. 줄인다고 줄였는데 안 되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너무 완벽했나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그 PPT 자료는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고 대신 맨 마지막 로봇 움직이는 거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아르템 로고를 치시면 그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영상들 인터뷰한 영상이 사실 소리가 아까 좀 잘 안 들리셔요. 그것만 따로 또 보내드리고 전체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아무튼 그렇게 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부모님들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우리 아이 너무 좋아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